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 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3건 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국정은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 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 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재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 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한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하야 하겠다는 발표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웠습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어처구니 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공천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 외압이 아닌 의견이다.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자신의 육성 녹취도 무시합니다. 창원 산단은 보고받은 즉시 배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이미 대외 문서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철을 악마화한다. 주가 조작, 금품 수수를 수사하라는 것이 악마화라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내와 나에 대한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나? 인사 개입, 정책 개입, 공천 개입이 조언이라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너무 억울해할 일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한 육성 녹취라도 나오면 그땐 또 뭐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개인 휴대폰을 안 바꿔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문제라니 그러면 휴대폰을 구속해야 합니까? 특검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헌법 위반이다. 수사검사 지명은 행정의 영역이다. 김건희 특검은 정치 선동이고 인권 유린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인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수호하려는 헌법이 우리 헌법이 아닌 미국 헌법이라면 이미 탄핵의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비리 수사가 인권 유린이라는 발언도 역사에 남을 망언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김건희라는 주어가 빠진 사과, 사과할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배짱에 비웃음만 커집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릅니다. 변죽만 울리는 기자회견으로는 결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민심의 태풍을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오로지 탄핵만이 그 해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가 폭등에 이어 국민 혈압까지 급상승시키는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탄핵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살립시다.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일으킨 국정 파탄과 수많은 의혹에 혹여나 마음을 고쳐먹고 진솔한 사과와 국정 쇄신의 자세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 고개 숙이고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 정부 탓이다, 대내외 여건 탓이다, 야당 탓이라는 장황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처가 비위, 공천 개입, 국정농단은 그저 제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다라는 말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할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떠밀리듯 대신 나온 자리임을 자백했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챙겨 먹어야 할 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2시간 반 남짓의 기자회견 끝에 국민의 좌절만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변명으로 한가하게 시간 낭비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상황은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합니다. 대남방송과 우물폭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북한의 제1적대국 헌법 명시에 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한반도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실리 중심 외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천명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괴군을 폭격하자라고 불법적 파병 모의를 한 지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온 국민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자화자찬은 더 황당합니다. 2024년 정부가 전망했던 경제성장률 2.6%는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회복으로 잠시 개선된 수출 지표를 자기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정작 민생경제는 부자 감세, 긴축 재정으로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장기적 침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식 경제는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균형 외교 대신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지금 관세 장벽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관세 장벽 심화로 미국 물가가 높아지면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에 다시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 재정정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 어떤 견해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는 한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탈탄소 경제 가속 그리고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상이나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역시나 압권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씨 특검을 했던 대통령이 심지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8년이나 구형했었던 검사 윤석열이
아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특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검사로서 평생의 소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보다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욱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 오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해법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놓은 대답입니다. 국정을 그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일 정도로 치부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통령의 처참한 인식을 국민은 또다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인권유린까지 운운하면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적인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기소가 2년 가까이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불기소 처분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기소 한번 제대로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황제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인권 유린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자기 편한 대로만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는지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고 제가 못해서 사과를 하는 거다. 아내가 회견 가서 사과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문제를 딱 짚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하겠다. 장장 140여 분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자괴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수반이 국민께 드리는 엄중한 사과와 새신의 약속이 아니라 영부인을 향한 공개 프로포즈를 실시간으로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프로포즈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정 쇄신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민심을 받들지 않는 수준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국정의 무게를 모르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헛됩니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곳 없이 치닫고 있는데도 전광판 안 보고 공만 치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국민이 틀렸다. 나는 하던 대로 할 테니 소모적인 갈등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국민들을 꾸짖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격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분골쇄신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져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단 말입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140분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꽉 쥐고 이제껏 해왔듯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김영선이 공천해줘라 라고 했던 녹취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도리어 공천 개입과 국정 개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바꿔서라도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앞으로도 무시하면서 질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자의식만 과잉되어 있는 지도자,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법꾸라지처럼 불법과 편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지도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한 톨의 기대도 희망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던 140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